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여고 국어 담당하는 윤성혁입니다. 예, 이 시간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저희 3월부터 할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많이 이제 좀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력은 이제 제가 써놨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대치나 이런 곳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네, 단언컨대 이화여고 국어는 윤성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실제 수강 후기 전체적으로 이제 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린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제 강의만 잘 따라가도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정감. 저는 이제 이런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학교의 경향, 이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잘 봐주시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학교다라는 점을 잘 인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강 실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바로 저번 시험 2025년이죠. 이화여고 전교 1, 2, 3등 그리고 뭐 전교권들 다수 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위 시험 만점 7명 배출, 94% 이상이 90점 이상 획득, 그다음에 등급의 급상승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실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달성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의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인쇄 자료에도 사실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즐겁게 또 배우는 어떤 국어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강의다. 좀 웃긴 장면들이긴 한데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수업을 좀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좀 국어를 배우면서도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성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수업에 어떤 어필해 드리는 부분의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국어 과목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에서 어떤 보여드릴 수 있는 특징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학교 이제 국어 과목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어라는 게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는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학점 이수하듯이 선택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학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22 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특목고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거든요. 선택한다기보다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시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공통국어, 즉 공통과목은 1학년 때 하나씩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이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2학년 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문학이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 보시면 공통국어 교과서가 창비에서 나온 최연식 외 교과서입니다. 국어의 어떤 전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통국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공통이라는 이유는 그냥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법, 문학, 비문학, 화법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 어찌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의 경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향성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지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부분이 동일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요도라는 게 교과서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안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부, 즉 뭐 부교재라든지 아니 모의고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1학기 그리고 2학기 부교재 제가 나열해 놓은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책이죠, 책. 근데 이 책들이 사실은 그 권수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죠. 실제로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범위가.
자, 뭐 부교재뿐만이 아니고요. 모의고사 기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모의고사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기출된 것들. 그런데 또한 한편 매번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되게 무난하게 국어가 가는 학교들은요. 교과서 중심으로 나오고 플러스 알파 선생님의 뭐 인쇄 자료 한두 개 아니면 뭐 부교재라고 해봤자 EBS 뭐 올림푸스 뭐 이런 것들 요 정도가 이제 무난한 구성이라고 본다면 우리 학교는 그게 아니고 저렇게 사설 부교재들을 엄청나게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러스 알파에다가 공지가 어떻게 뜨냐면요. 학습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범위 외 지문이 출제될 수 있음이라고 공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때려놓고 또 더 내겠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한두 문제 이상.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어땠냐면요. 빠작 8에서 14단원, 모고 1에서 8회인데 한 회에 비문학 한 세트, 문학 한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1에서 8회니까 비문학, 문학이 몇 세트씩 있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거기다가 9월 모고도 들어갔었고요. 거기다가 교과서 3작품 들어갔었고요. 프린트 한 작품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문제의 퀄리티, 즉 우리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자체가 중학교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윈터에서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중심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난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교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도 보기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선지의 길이도 2줄, 3줄 이상 되겠죠. 그래서 내신이라고 해도 사실상 모의고사와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단답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객관식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도 보기에다가 심지어 물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 주고 이런 식으로까지 쓰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식이 아니고 단답형이죠. 그러니까 단답형인데도 이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가 넓으면 어렵다고 하고 문제가 난이도가 높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드리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 고르는 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자료에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적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범위 매우 넓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를 매우 넓다고 단언코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사실 이렇게 약간 그 학원의 입장에서 사실 뭔가 여러 막 공포심을 막 심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솔직하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어려우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해서 혹은 거짓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도 방금 그냥 담백한 팩트로 전달을 드렸지만 범위가 매우 넓었죠. 거기다가 난이도도 넓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 1회독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에게도 물어보시면 1회독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고 우리가 1회독만 하면 대비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N회독, 즉 여러 번을 봐야 되는 게 미션이 될 텐데 그것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해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 선생님의 기획이나 출제 의도, 즉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거를 진도를 나가고 있지? 여기에 대한 게 사실은 그 의도가 매우 뚜렷하게 반영되는 진도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은 21에서 25문항 내외에 서술형은 2에서 5문항 내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문제수만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작품 하나의 문제 하나의 어떤 평균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종합 난이도는 극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극상 말씀드리냐? 평균 점수가 50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시험을 봤는데 난생 처음 보는 원점수를 받은 거죠. 내가 맨날 막 90점 이상 국어를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딱 봤더니 막 80점대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막 울고 막 근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교 2등, 1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너무 넓고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대원외고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런 것들 전달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심의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과 구성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부분 파악해서 전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국어교육 박사과정에도 지금 진학을 해서 수행 중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어를 계속 전문가로서 배워오는 그런 강사에게 또 배우는 게 중요한 정보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의 눈, 즉 제가 수년 동안 출제, 즉 대원외고에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별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역으로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예측,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고사 대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한 몇 가지간 적중 사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실제 선지, 그러니까 왼쪽은 실제 나왔던 거,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제가 최종 모의고사 봤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전체적인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 확인이 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표시해드린 부분 중심으로 봐주시면 어떤 것이 유사하게 표현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서 봐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문제가 아예 똑같은 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당장 작년 얘기입니다. 단답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낸 문제와 그 문제의 정답과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입장에서 선생님 똑같은 게 나왔다고. 그래서 정답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서답형, 단답형이었는데도 그렇게 됐었죠.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아마 선생님 이런 거 내고 싶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것이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 내용에서 어떤 부분 어필 드릴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학교 진도를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학교 진도를 나가면서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냐까지가 같이 가야 이거를 학교에서 이야기 들은 거를 학원에서 다시 들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명확하게 의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신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기차 바퀴가 세모나다라고 하면 세모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말 학생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모의고사 범위.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 1에서 8까지 모의고사 기출 부교재를 줍니다. 단원을. 그러면 그거를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데 진도를 안 나갑니다. 진도를 안 나가고 그냥 시험에 내버립니다. 그러면 공부를 알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기도 하면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당연히 대비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양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또 부교재가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수업 내용이 굉장히 혼자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어만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국어만 할 수는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효율화를 추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에서 6회차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진도 수학 분석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보 전에 7회차에는 최종 정리 자료를 배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매 주차마다 이제 교재를 주간별로 배부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윈터 같은 경우에는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 거고요. 1에서 7회차 직보까지 진행될 때는 주간지로 나갑니다. 근데 주간지는 이제 다 컬러 교재로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종 정리 자료까지 추가 배부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최종적으로 진도가 또 갑작스럽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변수를 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보 때는 최종 모의고사 제가 지금까지 진도 나간 모든 범위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 중심으로 모고를 보고요. 핵심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수업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교하고 확실한 수업 커리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중심 학습에 최적화된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섬세한 피드백, 관리, 상호작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하고 확실한 어떤 수업의 커리큘럼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사실 가장 강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료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에 대한 원천적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저는 아이들이 단순히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왜 이렇다라는 그 왜를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변형될 수 있고 응용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주요 제재들 다양한 유형으로 대비를 해야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커리큘럼 안에 모두 녹아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테스트를 볼 건데 이 누적 테스트는요. 지금 이제 윈터 때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수업 내용에서 한 주, 두 주, 세 주 배웠던 내용들이 모두 계속 누적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대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누적해가는, 즉 내가 어디서 놓치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우리가 교재 안에서 이제 과제를 부여할 때 입장에서 저는 이제 효율을 중시합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사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효율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2만 문제 때려가지고 주워놓고 이 안에서 나왔어 하면은 그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양,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 안에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간 피드백 부분은 이제 제가 매주 피드백을 성적표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 3당, 보완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성적표를 발송하는 실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의고사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적표죠. 그래서 지금 수강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익숙하실 텐데 이제 학생마다의 개별적인 어떤 성적표를 이런 식으로 발송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유형으로 이제 중간고사 때는 그것이 우리 수업 내용, 즉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내용들이 테스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 중심 학습에 최적화된 교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 교재 디자인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좀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귀여운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게 막 키티도 있고 막 귀여운 곰돌이도 있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좀 귀염뽀짝한 디자인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쓰진 않고 좀 다르게 쓰긴 할 겁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좀 귀여운 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간지기 때문에 매주 다른 교재가 배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습과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주 진도에 맞춰서 제작이 됩니다. 거기다가 누적되는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섬세한 피드백, 관리,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학생들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제가 카톡으로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 제출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것들 답변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는 과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 때는 사실 모의고사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은 말 그대로 진도 나간 거에 대한 숙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제는 내는 건 꼭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다. 이게 또 핵심이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반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질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답변해 주는 선생님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도 안 주무시는군요. 뭐 2시 11분. 네. 새벽 2시 11분인데요. 제가 사실 이 새벽까지 깨어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3시, 4시 뭐 이렇게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생들이 저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문하면 뭐 답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응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좋은 결과들이 항상 도출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준 덕분인지 굉장히 또 많은 학생들이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 즉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특성상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전공어도 그렇죠. 새로 접하는 언어에다가 수학에다가 영어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근데 그 와중에 국어를 갑자기 몇천 문제 던져주고 이거 안 해오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효율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또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성적표들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교권 친구들의 성적표들을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보내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수업들을 잘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학습 상담과 관리 당연히 제가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제가 조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교 있는 걸 진짜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조교를 답변이나 숙제 검사나 이런 데 전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하는 일은 제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조교들한테 미안하죠, 솔직히. 왜냐? 못 믿어서냐? 선생님 저를 못 믿어서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네, 전 조교를 학생을 대하는 데는 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어서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관리, 숙제, 잔소리, 지도 모든 건 제가 직접 하게 합니다. 제가 어차피 저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는 일, 육아 이거 말고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학습 상담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늘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QR코드도 이렇게 좀 띄워놨는데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하시면 한 번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 QR은 사실 그 팜플렛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보시면 한 번씩 구경해 주시면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이 2번 열려 있는데 이게 2개가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가 가능하신 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수업도 있고요. 일요일 수업도 있으니까 이 중에 가능하신 시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랑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강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